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그리고 확실하게 매듭 지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 경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명박 후보에게 패배를 하면서 이 결심은 뒤로 미뤄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6년 뒤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비로소 그동안 가슴 한편에 담아두었던 위안부 문제에 손을 댈 수 있었고, 취임 직후 관련 기관에 피해자 할머니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이 위안부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 평가들이나 그런 판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좀 차치하고 일단은 박 대통령의 의중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니까 개개인의 의견은 가슴 한켠에 좀 담아두시고 제 의견이 아니니까 좀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할머니 한 명을 직접 만나 작성한 보고서를 받아본 결과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어 했고요. 또 이제 연령들이 이제 고령이다 보니까 진료비, 생계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임기 중에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빨리 매듭 짓겠다라는 마음을 더욱더 굳혔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비단 할머니들만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몇 안 되는 나라였고요.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기도 했기 때문에 경제와 안보 그 분야에 대해서 더욱 협력해서 공동 번영을 해야만 했고, 더 나아가서 문화적으로도 양국의 청년들이 매우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돼 있었지만 이렇게 큰 과제의 응어리가 남아있으면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위안부 문제는 외면하거나 뒤로 늦출 수 있는 성격이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역대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일본의 우호적인 제스처를 딱 보냈다가도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정권 말기가 되면 완전히 틀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됐던 겁니다. 이 문제가 제대로 매듭 지어지지 않으면 설령 한일 정상회담을 수도 없이 한다고 해도 어떤 결과를 내놓든지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가 없다고 대통령께서는 보셨고, 그러니 이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하자. 이번에야말로 한일 지도자들이 결단을 내려서 임기 중에 이 문제를 꼭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1일 3.1절 경축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역사는 자기 성찰의 거울이자 희망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역사에 대한 정직한 성찰이 이루어질 때 공동 번영의 미래도 함께 열어갈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와 동반자가 되어 21세기 동아시아 시대를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세대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일본 측에서는 기대했던 회답이 오지 않았고요. 이듬해 2014년 3월 1일 3.1전 기념사와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고, 그해 10월 24일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관계의 새 출발에 있어 첫 단추라고 재차 강조했다라고 해요. 자,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사과하고 배상한다는 것은요, 일본 군 차원에서 이를 주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봤지만 일본 측으로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특히 아베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우익적 색깔이 강한 정권인데다가 그 안에 아베 총리보다 더 강한 우파 인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설령 아베 총리가 해결 의지를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 접촉 때마다 자구 하나하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우여곡절 끝에, 아무튼 결과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여곡절을 겪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2015년 11월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고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는데요. 당시 아베 총리와 단독회담 60분, 확대회담 38분, 총 98분의 긴 회담이 이어졌고요.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핵심은 단연 위안부 문제였고 박 대통령께서는 아베 총리에게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인데다가 해가 넘어가기 전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가장 시급한 문제니까 협의를 가속화해서 해결을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을 했고 이에 아베 총리도 연말 전에 끝을 맺자고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12월 28일 합의를 끊어낼 수 있었고 당시 합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국 정부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정하면서 일본 정부가 10억엔 당시 약 10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고요. 아베 총리의 사과와 반성 표명,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 및 비판 자제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던 겁니다. 자, 이로써 1991년 8월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 아사히 신문 인터뷰에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증언하면서 불거진 한일 관계 최대 난제가 무려 24년 만에 타결이 된 겁니다. 자, 이런 보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수고했다 이렇게 치하한 뒤 비로소 마음을 조금 놓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합의에 도달했지만 여론이 좋지 않았고요. 특히 윤미향이 할머니들의 귀를 막고 여론몰이를 하는 것을 지켜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말문이 턱 막혔다고 합니다. 자, 어렵사리 일본과의 합의에 도달했지만 여론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당시 합의 결과가 발표되자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굳이 따지면 시민단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간첩 빨갱이들이고 야당이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이 아무튼 얘네들은 굴욕 협상이라고 하면서 당장 철회를 요구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도 솔직히 합의안에 100%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 간 협상이라는 건요 항상 주고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야. 우리 뜻만 100% 관철하는 협상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박 대통령께서는 이번 합의문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잘 아시겠지만 국가 간의 외교란요. 또 국가 간의 외교보다도 우리 일상생활에 여러분과 나의 어쨌든 그런 계약, 협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계약이라고 치면 일방적으로 100% 치우칠 수는 없는 거예요. 7대3, 8대2, 6대4, 5대5 등등등 그렇잖아요? 특히 국가 간의 외교란 어느 쪽이든 하나를 주고 둘 이상을 받으려는 게 외교예요. 서로 더 받으려고 하겠죠. 당연히 100% 만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가 아니고 없죠. 특히 일본의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재단 출연금이 나온 것도 최초. 그리고 일본의 국가 예산에서 무려 10억엔을 당시 돈으로 10억엔을 받은 것은 간접적 일본 책임을 인정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즉 일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걔네들이 생각을 했다면 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왜 일본이 국가 예산을 사용하면서까지 돈을 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최대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어서 어떤 합의안이 도출되든지 간에 어디에선가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을 박 대통령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이제 뭐 간첩, 뭐 이런 애들이 좌익단체들 얼마나 대한민국 내에서 스며들어서 깊숙이 뭐 교수든 뭐 하다못해 택시 기사든 식당 주인이든 판사, 검사 많이 있을 거예요. 정치인부터. 아무튼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의연 아시죠? 정의연의 전신 이하 정대협 측에 충분히 알리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철두철미한 거죠. 저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나올 거야. 보통 놈들이 아니니까. 실제로 당시 협상팀은 합의 전후로 몇 차례 이들을 찾아가 협상 과정을 알렸고, 이렇게 전대협 측에 알리는 이유는 재단이 설립되고 기금이 마련이 되면 추후에 할머니들을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전대협의 의견도 미리 청취해야 됐기 때문에,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액션을 취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놈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막상 위안부 합의가 발표가 되자 우여곡절 끝에 역대 대통령 아가리로만 떠들지 하지도 않았던 걸 박 대통령이 딱 합의를 받아오자, 또 그걸 발표하자마자 그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이 정대협 측이 또 특유의 이 오리발을 내밀죠. 개거품을 흘리죠. 우리는 합의 내용을 사전에 들은 적도 없다. 이지랄을 하면서 반대 여론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선동질을 또 하기 시작했고, 이 주특기. 이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다라고 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정대협 측이 아니라 정대협 대표가 그 당시 뭐 윤미향이니까, 윤미향은 할머니들에게 이런 그 합의에 대해서 단 1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우리는, 그러니까 박 대통령 쪽은 윤미향 당시 정대협 대표가 할머니들에게 합의 내용을 전달하고 중지를 모아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대하시면 안 되죠. 이것들이 어떤 인간들이 뭐 그런 걸 기대를 해요. 기대를 했지만 당연히 윤미향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합의가 발표되자마자 오리발을 내밀면서 개거품을 흘렸던 겁니다. 자, 이들의 거짓말은 훗날 관련 자료가 공개되자 모두 드러났지만요. 이건 뭐 우리가 맨날 당했던 거잖아. 탄핵 때도 그렇고, 좌익들 선거 때 맨날 당하고 나중에 오리발. 이미 합의안은 저들에 의해서 만신 차이가 된 이유였는데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